음,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고 꿋꿋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리시 도서관 동아리 핸드북을 쓴 한국 디베이트 전문가협회 대표 최혜정입니다. 작년 저는 인창도서관에서 주관한 동아리 북콘서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구리 시민과 안승남 시장님 그리고 독서 동아리 회원분들, 강창래 작가, 오은 시인 모두의 진솔하고 재기발랄한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북콘서트 말미에 실버 동아리 회원님이 온몸으로 오솔레미오를 열창하셨어요. 5월 봄밤 아름다운 도서관의 정경과 은빛의 신사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며 박수치시는 시장님 순간 책을 매개로 하는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좋은 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읽는 구리 시민을 열렬히 지지하는 마음으로 독서 동아리 운영에 대한 어떤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바라는 독서 동아리 그리고 운영 방법입니다. 제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독서 동아리의 모습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로 반가운 독서 모임, 그리고 누가 진행하더라도 쉬운 독서 모임,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독서 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독서 모임의 모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가운 독서 모임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독서 모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읽자로 모이셨는지 아니면 독서 습관이 돼 있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셨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을 함께 읽자, 독서 습관을 위한 모임이라면 서로 다른 책을 정해진 시간에 읽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또 같은 책을 동아리원들이 읽는다고 한다면 분량상의 문제가 좀 되겠죠. 독서 습관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몇 쪽 챕터 단위로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책을 단숨에 읽지 않아도 되고요. 챕터 단위도 우리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림책이나 혹은 동화, 시집은 어떨까요? 가령 곰씨의 의자라는 책을 예로 든다면 피곤에 지친 방랑객 토끼를 곰씨가 자신만의 의자로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곰씨의 곁에서 토끼는 결혼도 하고 많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곰씨는 점점 불행한 것 같지요. 그래서 이 토끼들을 몰아내기 위해 자기 의자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돌을 얹기도 하고 또 다른 의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똥까지 넣어요. 그러면서 곰씨는 절규합니다. 나는 친절한 곰이라고.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곰씨는 결코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 토론의 시작이죠. 또 이 이야기를 읽은 학부모 동아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이 놀러 왔는데 이 책이 나의 이야기다. 경험담을 많이 늘어놓으셨죠. 또 하나 중고등학생 동아리에서는 곰씨의 의자? 벤치처럼 생겼던데 곰씨만의 의자가 아니라 혹시 공유제 아닌가요? 라는 독특한 발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곰씨의 의자라는 짧은 그림책만으로도 너무 많은 동아리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 권 제가 추천하고 싶은 2018년 노벨 문학상 작가인 올가 트루카축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충분히 그림만으로도 대화를 하지 않고도 다독일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독서 습관을 위해 모인 동아리라면 한 번에 모두 다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림책과 짧은 책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위해 모인 동아리라면 우리만의 동아리 결과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활동 결과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고 간단한 소감 혹은 책의 내용 안에 어떤 사건에 대하여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의 생각을 확장하고 이게 누적 반복되면은 동아리의 역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책을 독후 활동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넓고 깊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동아리에서는요, 저는 주제별 읽기를 추천합니다. 가령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은 우리는 금방 만날 거예요. 얼마 전 저는 인간의 미래에 관한 많은 책들 중에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호모데우스를 고등학생 동아리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즐겁게 소감과 토론과 대립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해와 분석 전에 완독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주제 연관성이 있는 고봉건 교수의 로봇이 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분량상으로는 너무 어마어마하죠. 2권. 이 2권의 책을 같이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2권의 책이 비문학이라서 조금 더 가독성이 필요했던 중학생 동아리 같은 경우는 소설집인데요. 로봇 중독이라는 소설집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은 이미 꿈을 잃어버렸지만 로봇이 오히려 꿈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자극이 됐지요. 또 어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 수록 도서 중에 엄마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엄마 사용법은 미래에 생명 장난감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명 장난감 로봇이에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것은 부분 논제가 되겠지만 결국 아이들은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주인공 현수가 자기가 바라는 엄마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해준다는 점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활동의 결과물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고 싶은 주제,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선정 도서들을 찾아 읽다 보면은 책이 내포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하다가 보면은 다양한 활동 결과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엄마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사용 7계명을 만든 것처럼요. 즉 여러분들에게 활동, 우리가 에세이를 쓸 것이냐, 혹은 NI를 할 것이냐, 다른 다양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어떤 책을 읽을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추천 도서 사이트는 구리시 도서관 동아리 핸드북에 또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고요. 학부모님을 위한 교과서 수록 도서 목록도 구리시 도서관 동아리 핸드북에 자세히 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독서 모임에 갔는데 진행을 누가 할까 서로 미루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쉽게 동아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단계별 진행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